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봉산탈춤 수업을 할 건데요. 여기 봉산탈춤이라고 되어 있는 학습지 한번 꺼내 보시고 쌤이랑 오늘 같이 수업을 할게요. 자, 이 봉산탈춤은 여기 뒷페이지로 한번 넘겨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자, 희곡이고 가면극이자 민속극입니다. 민속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선 후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춤과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연을 하던 것들을 민속극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봉산탈춤이 있는데 이 봉산탈춤은 총 1에서 7 과장까지가 있고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여기 제 6과장 양반춤 부분입니다. 양반춤. 성격은 당연히 평민들이 즐겨 공연을 보았기 때문에 평민적이면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와 해악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풍자와 해악은 웃음을 공통점으로 하되 풍자는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고 비판과 해악은 자 웃음과 감동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장르적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자, 주제는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인데 우리가 쌤 이걸 굳이 이 단원에 넣은 이유는 표현상의 특징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인데 자, 서민들이 함께 즐기는 서민과 양반이 함께 즐기는 민속극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좋아하는 고유어, 비속어와 양반들이 즐겨 사용하는 한자 어투가 함께 쓰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유희와 반어, 그 다음에 과정이 아니라 과장이겠네요. 과장, 익살 등에 의한 풍자성을 띠고 있고 열거와 대꾸, 자유분방한 사용으로 말의 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봉산탈춤 중에 양반춤의 특징이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인공이 말뚝이는 말을 이렇게 길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하인이죠. 하인과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는데 제담입니다. 제담은 어떤 이야기를 가진 이야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처라는 것은 잠을 자는 곳을 정하는 것인데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시조짓기와 파자놀이, 나랏돈 잘라먹은 취발을 잡아놓은 과정 등을 통해 독설과 풍자로서 양반들의 욕을 보이는데 본문은 이제 처음 등장하는 양반과 말뚝이가 등장하는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줄 거예요. 자, 양반 과장에서 등장하는 셋님 첫 번째 맞입니다. 맞인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언청이라는 것은 입에 어떤 상처가 있는 태어날 때부터 좀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양반은 굉장히 학식과 교양이 뛰어난 인물이긴 하지만 학식과 교양이 모자라는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서방님은 이 사람도 굉장히 무식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련님은 막내로 입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입이 삐뚤어져 있고 양반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교양 있고 좀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모두 다 외양 묘사가 굉장히 어색하고 우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반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외양 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뚝이는 이제 일반 하인이거든요. 말을 끄는 하인인데 천민이긴 하나 양반의 무능력과 이중인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등지거나 배반하는 면종복배 이중적인 면모죠. 면종복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발이는 이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중산층 계급인 인물로서 나랏돈을 횡령하고 양반에게 잡혀오지만 양반과 타협하여 징벌을 면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겠어요? 그죠? 말뚝이겠죠. 말뚝이의 언어와 행동,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의 양반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일반 평민들이나
천민들이 양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비판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민속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나탈춤에 대하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본문을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선생님 요것도 여러분 교과서에 그 포스트잇이나 그런 걸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재단 구조라고 미리 설명을 했었는데 이야기가 그러니까 A 하고 B 하고 C 하고 D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재담이라면은 1재담이라면 1재담은 이 독립적인 구조입니다. 절대 이야기가 BC와 연결되지 않고 요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A 재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A가 이렇게 되죠. 양반의 허세로 시작해서 말뚝이가 조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양반이 뭐야?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럼 말뚝이가 아이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또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아 그렇다네 이러면서 다 같이 춤을 춰요. 이 구조가 계속해서 이 구조가 B, C, D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럼 쉬 하고 양반이 또 뭐라 하니까 말뚝이가 아이고 그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양반들이 뭐야? 이러면 말뚝이가 아니요. 양반들이 아니라네. 이런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A와 B와 C와 D의 이 얘기가 각각 다 독립적이에요. 서로 연결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얘기가 끝나고 나서 B 이야기 시작될 때 야, 니 아까 근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연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는 구조로 그냥 뚝뚝뚝 끊어지죠. 그런데도 A, B, C, D가 양반 춤 과정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단 구조는 통일성이 전혀 없고 양반이 허세를 떨면 앞에 먼저 근데 요게 나오죠. 쉬 하면서 여기에 자 집중을 시키죠. 시선 집중을 시킵니다. 집중을 시키고 그러면서 양반이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자신의 위험을 떨면 말뚝이가 조롱하고 양반들이 뭐야? 이렇게 하면 말뚝이가 그게 아니라 변명을 하는데 전부 다 양반을 조롱하는 내용이죠. 양반들이 아니라네 하고 다시 춤을 추고 다시 또 쉬 하고 또 집중을 시킨 다음에 양반들이 허세를 떠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요건 구조라는 것을 알고 본문을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내용들이야 단어들이야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말뚝이가 국거리 장단에 맞춰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삼형제는 말뚝이 뒤를 따라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죠.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죠. 희화화죠, 희화화. 그죠? 웃음을 유발하는. 자, 양반 삼형제의 맞이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고 도련님은 남색 회제 복권을 썼는데 두 줄 원청이고 한 줄 원청이고 입은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지만 막내 아들은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구는데 이것 또한 어때요? 양반의 어떤 행위와는 전혀 맞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뚝이가 나와서 이제 쉬 하죠. 자, 쉬 하면서 이제 재담을 시작합니다. 재담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시선 집중을 하게 만들죠.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들고 양반 나오신다 라고 얘기하죠.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자,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온단 말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양반은 양반은 그 양양자에 반상 반자를 써서 그 양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자어 양반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잘량에다가 계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양반이래요. 이거는 전혀 한자의 양반과 맞지 않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게 신분으로서의 양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뭡니까? 계잘량이라는 것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양자에다가 양반이라고 이거 말 그대로 말장난이죠.
말장난을 사용하는 개다리 소반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두 말을 가지고 비하하는 거죠. 양반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비하.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되겠죠. 신분을 뜻하는, 높은 신분을 뜻하는 양반이 아니라 저기 한량에다가 그냥 밥상에 상자를 써가지고 이런 단어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비하하는 양반을 소개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동음이어를 통한 언어 유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동음이어를 활용한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반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뭐야? 이러니까 이 양반을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하죠. 자, 여기 그래서 이 나오죠. 쉬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쉬 하면서 시작을 하고, 제담 구조가 나오죠. 시작하죠. 쉬 하고 양반 나오신다. 그죠? 개다리 소반이라는 말이란 말이요 하면서 양반의 신분에 대한 조롱을 합니다. 재담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야 이놈 뭐야? 이렇게 하니까 양반들이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질책을 하죠. 뭐야? 이렇게 얘기니까 말뚝이가 뭐합니까? 변명한다고 했었죠. 구조가 변명을 하죠. 말뚝이의 변명이죠. 이 양반들 어찌 듣는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족 땅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래야 했어. 완전 변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생원이라네 모두 춤을 추면서 양반들이 안심하는, 이게 1제담 구조입니다. 쉬 한 다음에 조롱을 하고 양반들이 질책을 하죠. 그러니까 변명을 하고 안심을 하는 이 구조가 되는 거죠. 쉬부터 시작해서 쉬, 조롱, 질책, 변명, 이 구조가 하나의 독립된 구조입니다. 양반의 신분에 대한 조롱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또 보면 쉬 하죠. 그럼 다시 또 두 번째 제담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아무런 내용의 의미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까 양반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부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소. 짤따른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짤따른 공방대는 짧은 담뱃대를 말하죠. 저 연죽전으로 가서, 연죽전 담배가게,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담배가게. 담배가게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를 내가 말해서 양칠간죽, 이거는 이제 서양식 담뱃대를 말해요. 큰 의미가 없고, 서양식 담뱃대, 자문죽은 중국식 담뱃대, 한 발가옷 씩 되는 것을 많이 사다가 육목각지는 육각형 모양의 담뱃대입니다. 희자죽은 대나무, 육목각지, 그러니까 그 대나무를 깎아서 6모로 깎은 담뱃대와 오동수복, 이거는 이제 이런 수복이라는 글을 박은 담뱃대, 연변죽, 이리저리 여러 가지 담뱃대를 맞추어 가지고 재령나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재령평야를 말해요. 재령평야에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개를 낚을 때 개를 이렇게 막 낚을 때 이렇게 낚싯줄 이렇게 걸어가지고 거기에 개를 이렇게 낚았대요. 이것도 쌤도 이거 찾아본 건데 개를 이렇게 낚았대요. 그러니까 멋있게 담배를 이렇게 양반이 뻐끔뻐끔 멋있게 피는 게 아니라 이 담뱃대, 저 담뱃대, 요 담뱃대 쭉 걸어놓고 쭉쭉쭉쭉 피세요, 이 말이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면, 보시면 요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담배를 조롱이 되겠죠. 담배 그렇게 피세요. 양반을 무시하고, 양반이라도 니 그냥 담뱃대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반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뭐야?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라는 것은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 거 말합니다.
떠드는 걸 그만하고 그래야 했소. 뭐겠노? 변명이겠죠. 변명. 그러니까 헌화를 금하였다네 하면서 다시 또 안심하는 이렇게 계속 속는 그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쉬 하고 시작했어. 쉬 하고 시작하고 자 새로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질책을 하고 변명을 하고 안심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희화화시키는 장면이 뭐예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배들을 쭉 나열하지. 양칠간죽, 뭐 자문죽, 발곶 해가지고 발곶이 된 거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부 연변죽을 쭉 걸어놓고 그냥 뻐끔뻐끔 피세요. 이건 뭐예요? 열거법과 가장법을 썼어. 그죠? 열거법과 가장법을 사용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민속극에서 많이 나오는 그죠? 우리가 그 춘향전에서도 알 수 있는 과장을 하고 쭉 나열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자, 또 쉬 하죠. 뭔가 또 나올 것 같다. 그죠? 쉬 하고 여보학공들 말씀드리시오. 오음육률. 오음육률이라는 것은 중국의 아주 그 훌륭한 음악. 중국의 오음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양반들이 즐기는 음악을 말하겠죠. 오음육률 다 버리래.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뚝이라는 것은 호두기 이게 풀피리 호두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줘. 그러니까 허세 중국 오음률 다 갖다 버리고 이제 풀필이나 풀어 이렇게 악공들아 그렇게 하니까 또 이건 뭡니까? 이것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장단을 오음육률을 가지고 장단을 소재로 한 재담이 되겠죠. 또 비아냥거리고 있죠. 아이고 네가 무슨 양반에 뭐 그게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그냥 풀필이나 불도록 양반 나오셔도 풀필이나 불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야 야 이놈아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또 질책을 합니다. 그죠. 질책을 하니까 양반들 어찌 듣소. 용도에겐 북창고 필이 젖대한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는 아름답게 이 뜻입니다. 아름답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변명이죠. 변명. 자,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 쉬 하죠. 생원이 이제 쉬 합니다. 말투가 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말어 1조씩 하고 아침 빨리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좔좔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물은 매주 발듯하고 물은 매주 발듯하는 것은 뭐냐 싸돌아다니고 이 말입니다. 싸돌아다니고 거침없이 돌아다니고 이 말입니다. 거침없이 돌아다니고 동은 여울이여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항산 방방곡 꼭 면면촌촌 이것도 쭉 그 나열하는 부분이다. 그지? 열거하고 있죠.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양반 비슷한 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반을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샌님 보시면은 자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잘 자라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였어. 원래라면은 말은 누가 타요? 양반이 타야죠. 그죠? 근데 자기가 탄대. 이것부터가 양반을 어때요? 비하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노세원님이란 건 뭐냐면 노생원님. 노라는 것은 늙은 생원이라는 것은 양반을 얘기하죠. 노생원님이야. 노생원님. 그러니까 늙은 양반님이 아니라 노세원님이야. 이건 뭐냐면 이거는 동음이연 아니죠. 동음이연 아닌데 노세원님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노세는 여러분 먼저 알아요. 당나귀를 말하거든요. 당나귀 원님이래.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두 가지는 동음이연 아니지만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또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 잠깐 했던 거 한번 다시 볼게요. 계잘량이란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이거는 이제 양반을 우리가 벼슬을 나타낸 양반과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이거는 이제 양반을 말하는 것은 동음이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내가 타고 이건 뭐냐면은 노생원님과 노세원님을 서로 말장난을 갖다 끌어붙이는 거죠. 이거는 완전 동음이연 아니지만 비슷한 음을 가진 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노생원님을 내가 타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말을 탁 뺄 수 있는 거야. 네 노생원님 탔다 그랬잖아. 아니요, 제가 언제요? 저 노세원님 탄다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반을 비하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거는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되겠죠. 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노생원님과 노세원님 이렇게. 그죠? 야, 네 노생원님 탄다 그랬어? 아니요, 저 노세원님 탄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노생원님이나 노세원님이나 막 그놈이다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 이것 또한 이 양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어떤 말장난이 되겠죠. 그리고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양반 비슷한 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이제 양반 요 뒤에도 좀 생략되는데 이제 양반을 찾으러 다니니까 뭐야 이놈아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구조가 자 똑같하고 있죠. 쉬하고 자 양반의 신분에 대해서 조롱을 하면 뭐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변명하고 안심하고 요 구조가 두 번째는 이제 담배를 가지고 또 말장난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시야? 아닙니다. 안심하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그 장단을 소재로 한 재담이고 이것 또한 조롱이죠. 조롱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뭐 그 박자가 뭐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시야? 아닙니다. 안심하는 이런 구조죠. 이게 단순한 구조죠. 근데 다 양반 신분에 대한 조롱 이것과 그 다음에 담배를 가지고 한 조롱, 그 다음에 장단을 소재로 한 조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양반을 찾으러 다니는 조롱 이것들은 다 서로 연결이 전혀 되지 않고 독립된 재담 구조라는 거. 그리고 부분에 표현상의 특징이 이런 걸 드러나죠. 여기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동음이해를 통한 언어 유희. 그죠? 두 번째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나오는 열거법과 가장법. 그리고 여기서는 노세원님, 노생원님 이렇게 해서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 등등이 이제 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쌤이 요렇게 표현상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시 우리가 아시겠지만 요 단원 제목이 뭐냐면 옛 이야기의 맛과 멋이야. 우리가 뭘 배웠냐면 자 춘향전을 배웠고요. 춘향전. 그다음에 시대상으로는 보면은 봉산탈춤. 그다음에 쌤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그 태평천하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을 때 조선시대 후기부터 시작해서 태평천하가 났던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문학사의 어떤 흐름에서 표현상의 특징과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해학과 풍자 이런 것들을 해학, 풍자,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이 요 학습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작품을. 그래서 그 중심으로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이것들을 왜 같이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시겠죠. 요 문제는 여러분들 다 푸시고 뒤에 마지막에 쌤이 마지막 시간에 요 문제에 대한 답을 다 몰아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풀어보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고
이 문제들 꼭 한번 다 풀어보시고 태평천화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태평천화 꼭 풀어보시고 요 내용들 다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쌤한테 직접 질문을 하면 되니까 질문을 하시고 꼭 다, 야, 그리고 너네 29분인데 20분, 10분 이렇게 학습한 사람들 다 쌤한테 다 뜨거든요. 누구라고 내가 지금 말 안 하겠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학습을 하셔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고 학습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쌤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